그러면 이제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을 하나씩 보고 또한 이 상품들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형 펀드인데요. 혼합형 펀드는 한마디로 혼합하는 겁니다. 그럼 뭘 혼합을 할까요? 채권과 주식을 혼합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채권의 비중이 좀 높을 수는 있는데 전통적인 혼합형 펀드 말고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식 혼합형, 주식과 뭐 채권, 또 부동산 섞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트를 보면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죠. 2011년도 이후로 특히나 여기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펀드 가입하실 의사 있으세요? 주식형 펀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인디펜던스 다 이미지 어떻죠? 상당히 안 좋죠. 주식형 펀드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느는 게 바로 위에 있죠. 국내 채권 혼합형 5조 1,040억까지 늘어났고요. ELS 같은 경우 64조까지 늘었어요. 엄청나죠? 무엇이냐? 바로 주식형을 돈을 빼고 혼합형 ELS를 들어간다는 거죠. 예금도 마찬가지. 예금 돈을 계속 빼고 있고요. 국내 채권 혼합형과 ELS 같은 거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예금 위주로 또는 주식 위주로 하고 있다. 굉장히 극단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ELS의 성장과 다양한데요. ELS 과정 규모를 보면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형 ELS는 10조 원까지도 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전부 ELS 전부고 지수형 ELS만 보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지수, 왜냐하면 지수형 ELS도 지수도 굉장히 많죠. 보통은 두 가지 투스타라고 하는데요. 한국 지수와 중국 지수 두 개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 이제 투자 실전 편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두 가지의 국가가 비슷하게 움직여서 좋은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중국과 가까이 있고 무역 규모도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6월 달에 상해 지수도 그렇고요. 홍콩 H 지수도 반토막 넘게 났죠. 그러다 보니까 ELS 같은 경우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찾아서 빠진 게 아니라 그 평가 금액이 떨어져서 또 빠졌다라는 부분도 큰 겁니다. 향후에는 코스피 지수와 홍콩 H 여기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유로스탁이라든지 유럽 지수, 미국 지수, 뭐 니케이 여러 가지 지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과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지수와 뭐 금, 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수와 뭐 원자재 그런 걸 같이 섞었을 경우는 두 개가 같이 달성이 돼야지 ELS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따로 움직이면 하나는 됐는데 하나는 안 되면 이거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형은 지수형끼리 묶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ELS는 지금 계속적으로 발행 규모는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외 지수, 원자재, 금리 등 이런 두 개가 해외 지수도 그렇고요. 원자재도 그렇고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도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원자재 같은 경우 WTI가 100불에서 40불 때까지 떨어졌죠. 100불 때 ELS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0%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지금 시작하는 ELS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ELS는 주식하고 다르게 원자재가 지금 40불에서 100불 간 거예요. 그러면 뭐 더블 이상 난 거죠. 수익이 뭐 100% 넘게 났지만 여기서 40불에서 30불까지 떨어졌다. 마이너스 15% 나는 거죠. 근데 ELS는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50% 밑으로 빠진 적이 없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 보존, 뭐 낙인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유가가 40불 가다 30불 빠져도 3년 뒤에 그대로만 지켜주면 수익이 납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높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빠지는 폭이 작다라고 느껴지면
그럴 경우는 펀드를 들어간 게 아니라 WTA 원유 펀드를 들어간 게 아니라 또한 ETF로 들어간 게 아니라 ELS로 들어갔을 경우는 빠지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지수, 원자재 이런 기초 자산이 있는 ELS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것들을 들어가야 된다.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ELS로 하면 안 되고 ETF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ELS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팔기가 힘듭니다. 중간에 매도 수수료도 있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더